버려진 곳에 남아 의미 없이 서있네. 꽃이 다시 들어도 땅이 다 말라가도 버려진 곳에 남아 혼자인 채 서있네. 5송이 꽃들이 시들어서 다 죽어간대도 축하드립니다. 싱어게인 시즌3 최종 우승자는 가수 홍이상님이 차지했습니다. 안녕 잘 지내 괜찮아 이제 지금 너처럼 너도 웃기를 I think I'm still in the moment with you. 모든 게 변한 이 순간도 시간이 더 지나도 내 마음은 같아 여전히 I am with you. I cross my heart looking up at the moon. 하늘을 보면서 숨을 돌린다. Oh, cause you're by my side, you save the day. 온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I'm falling, I'm falling. 지금 이 순간조차 더 깊이 너에게 떨어져 나. You said me, you told me never going anywhere from me.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 I'm falling, I'm falling. 아니 우리가 네, OST 그러면 네. 린, 백지영 네. 이렇게 여자 생각나도 남자 성시경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삭 씨가 OST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네. 신흥 강자다. 막 강자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OST가 재밌어요. 부르는 재미가 좀 달라요. OST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안에 어떻게 내가 이걸 섬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 없고 그냥 그 이야기 안에 가장 필요한 감정이 뭐지?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녹음을 하고 찾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네. 받으셨던데. 그거는 이제 그게 어. OST 부분에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그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선배님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감사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뭐 아무리 잘 불러도 중간밖에 못 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독님도 아예 그 노래가 들어갈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내용에서 이 장면에 들어갈 이런 감정이고 이걸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제가 보면서 했던 장면은 금명이랑 그다음에 영범이랑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둘의 이별 장면. 진짜로 이별하는 장면. 그래서 이별하는 장면 뒤에 이렇게 노래가 나올 거다 해주셔가지고 영범이의 감정을 요구하셨다 그럴까요? 이제 영범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노래 안에 흘러나오고 그걸 들었을 때 이 영범이의 감정으로서의 내 사랑 내 곁에가 들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거죠 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수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아,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좋다. 그 감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본인도 영화를 한번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유일하게 음악 감독. 음악 감독과 배우 아, 음악 감독과 배우를 주연을 했죠.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감독님이 이제 원래 저의 인생을 기반으로 저의 음악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쓴 건데 이제 어쩌다가 주연 배우분들이 좀 어그러지면서 어느 날 저를 안 치더니 크랭크인이 한 달 남았다. 네가 주연을 하지 않으면 영화가 엎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의 자리가 이미 이제 준비를 다 해놨죠.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분배를 음악 감독으로서 일 분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 원스가 그래 똑같았어요. 원스 영화도 글렌 핸서드란 분이 음악 감독이었는데 배우가 되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원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주연을 할지는 몰랐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다시 만날 날들이라는 영화고요. 되게 삼삼한 영화예요. 근데 저의 20대가 많이 담겨 있죠. 네, 여러 의미에서. 네, 음악도 그렇고. 이삭 씨의 연기를 보고 싶은 분은 다시 만날 날. 이삭 씨가 벌써 데뷔한 지 한 13년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13년 됐는데 저는 사실은 싱 어게인 때 처음 알았어요. 네. 이삭 씨를. 그때 유통기한을 알고 싶다? 네. 저는 그 문구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싱어게인을 하게 되면 각자가 그거 하잖아요. 앞에 문구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해서 이제 각자 담당 작가들과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하죠. 나 참치킨 같다. 막 이러는데 처음에? 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참치킨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막 상한 우유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이런 어떤 개념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냥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그때가 되게 고민이 많을 때 싱어게인을 나갔나? 근데 그 고민은 계속 됐었던 거죠.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서 봤을 때 내가 음악을 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기준에는 미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2019년 때 이제 쇼밴드를 했을 때 잠깐 말고는 사실 그 전으로 공연이나 행사로 돈을 조금 벌면서 유지는 했지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버티는 느낌이 좀 강했죠. 그럼 이걸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온갖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그런 실패들의 연속을 이제 계속 경험하니까 이제는 뭐 해보자 되고 안 되고보다 이제는 뭐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 자체에서 어떤 해보자에 대한 의미가 좀 강했었고 저한테는 사실 이 모든 게 좀 되게 굴곡이 나름 있었다. 네, 겉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굴곡 속에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싱어게인 되고 나서 네. 그 전과 확실히 달라졌죠. 네,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앨범을 만들 때도 좀 더 부탁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앨범을 만들거나 공연을 하면 그만큼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만큼의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고맙고 죄송하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해보자 라는 어떤 좀 주변의 에너지도 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좀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좀 아둥바둥 했던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롭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해볼까 생각의 여유가 좀 틈도 생기고 이래서 확실히 그게 제일 심리적인 게 좀 크고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연예계 안으로 조금 들어간 느낌이 있고
음악의 방향성도 좀 바뀌었어요. 이삭 씨의 음악이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저의 깨달음의 방향인 것 같아요. 슈퍼밴드라는 프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성 있게 무언가를 해야 되나에 대한 압박감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발라드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싱어게인을 하는 딱 시점에는 내가 너무 나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있었거든요. 싱어게인 직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나의 얘기를 음악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었느냐를 계속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놓치고 있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어떻게 더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점에 싱어게인을 하게 됐고 고민이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결과가 이제 편곡을 했어요. 그럼 편곡을 했으면 이게 잘 나올까? 잘 안 나올까? 이게 듣기 어떨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몰라 내가 좋아 이러고 그냥 결정해서 그냥 가고 이게 싱어게인 전체 프로세스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렇지 이거지 내가 이제 홍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안에 홍이삭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 상품성까지 따져들어도 상품성이 있나? 특히 요즘 시대가 취향이 너무 다원화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그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이 강하게 음악에 묻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선택들이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싱어게인부터가 그랬어요. 사실 싱어게인부터가 저한테 있어서는 뭔가 계속 저를 이렇게 깨부수고 나오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어제도 가사를 쓰면서 계속 그 기준으로 이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혼자를 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사무실에서 편집을 하고 네. 있는 PD가 있는데 그 PD가 음악을 하는 친구인 거예요. 네. 오! 오, 저 잘하셨는데? 원래 밴드 하셨어요? 완전히. 오케이. 무명일 때가 꽤 길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버텨냈을까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위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로 어떤 교회라든지 좀 기독교 문화 쪽에서 이제 불러주면 그게 제 용돈벌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 통번역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로 좀 부수입 같은 거를 조금씩 많이 나눠도 했고 근데 그걸로 이제 버티다가 이제 서울에 딱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오고 나서 첫 해는 진짜 한 달에 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했어요. 둘째 해가 되니까 그 한 달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또 불러줘요. 그럼 거기에 일이 또 추가가 돼요. 3년쯤 되니까 그게 또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니까 조금씩은 뭐가 더 그래도 기회들과 상황들이 오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유재음악경연대도 넣는데 유재음악도 돼. 이게 어떻게 버텼냐면 이 큰 그림을 보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고. 앞에 있는 거 그냥 보고 근데 게으를 때도 많았고요. 말이 좀 많아지는 거 보니까 핑계댈 게 많네요.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우리 막내가 고민이 있는 막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목표를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잡지 마라. 한 달, 하루 이렇게 잡아서 목표를 그걸 달성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다 지나가 있더라. 그리고 그 시간은 쌓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삭 씨가 맞아요. 할 말이 많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같이 살던 형이 디자인을 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같이 좀 하다 보니까 디자인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구나. 영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나서 그게 쌓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지는 거. 공연 기획을 하나 돈이 안 벌리니까 사진 찍는 애랑 너는 뒤에 그림을 전시를 해라 내가 노래를 부를게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것도 막 그림도 팔아보고 공연 기획을 하다 보니까 공연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가서 섭외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조금 이만큼 돈이 생겼으니까 카메라를 사볼까? 그래서 찍고 다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편집도 해보고 막 이런 어떤 과정 슈퍼밴드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음악을 알아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저거 했어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또 막 하고 또 싱어게인은 그걸 다시 다 응용해가지고 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네,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축적된 무언가가 계속 사용되는 느낌. 지금 하는 프로젝트도 다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가사 쓰는 것조차도, 글을 쓰는 것조차도, 책을 읽는 것조차도 다 연결이 돼 있어 버리니까 도전하는 것도 더 재밌고 이건 또 어떻게 쓸까 이러면서 완전 생뚱맞는 것도 하다 보면 또 가져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진짜 안 해본 게 없다.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가끔 시작하는 친구들이 불평을 하면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본 걸 내가 다 해봤고 안 해본 것도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봤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처럼 할 말이 많아서 요즘 좀 자중하려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이 이삭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의 생각을 아니면 나의 마음을 몇 프로 정도가 담긴 지금 앨범이 제일 그래도 쌩얼이라고 생각해요. 쌩얼. 쌩얼. 홍이삭의 제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다. 뭐 그쵸. 지금까지 낸 것 중엔 제일 진솔한 얘기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두 송이 꽃이 주수같이 나고 퇴근. 퇴근 좋아요. 저는 아직 쉬는 법을 잘 모르고 틈틈이 쉬는 거인 것 같아요. 그냥 운동할 때 좀 쉬는 거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볼 때 좀 쉬는 거고, 그다음에 책 읽을 때 좀 쉬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막 일을 하나 할 때 한 가지에 좀 몰입해서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 좀 그게 오히려 해소더라고요. 몰입을 깊이 할수록. 그래서 그게 좀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일인데 본인은 그러니까요. 일이 하면서 내가 좀 더 늘겠지라는 어떤 발전에 대한 희망? 그게 저를 좀 오히려 약간 해소시켜주는 게 있는 거죠. 하루를 볼 때도 제가 하루가 진짜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어떤 연습의 양을 했다, 아니면 곡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만큼의 작업을 했다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해소. 행복하세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인생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살다 보면 행복이 오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열심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행복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고 그 안에서 오면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런 바람으로 좀 사는 것 같아요. 중시. 중심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스케줄 끝나고 제 매니저 친구랑 오는 길에 먹는 집인데요. 여기 중국집인데 파김치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주문해 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진짜 아 다. 그래요? 여기 오면 뭐 어떤 걸 많이 드세요? 저는 사실 짬뽕 밥을 먹는데 오늘은 그냥 짜장으로. 근데 왠지 짬뽕밥도 맛있을 것 같다. 그지? 짬뽕밥도 맛있어요. 유린기 맛있어요. 탕수육도 맛있고. 저는 짬뽕밥을 한번 그럼 먹어볼게요. 짬뽕밥을 드시겠습니다. 네네네. 차돌박이 짬뽕에 밥으로 병력. 저는 삼선 간짜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유린기 요리. 유린기. 어떻게 등심 탕수까지 가나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죠? 네네네. 이거랑 이삭 씨는 네. 집에서 음식 직접 해 드세요? 혼자 있을 땐 가볍게. 네, 어떤 가볍게. 거 제일 많이 해 드세요? 요즘에는 뭐 마녀 스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토마토로 하는 거. 오.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올리브유에 마늘을 이렇게 좀 볶다가 토마토를 썰어서 토마토 하나를 넣고 계란을 한 3개 정도 풀어서 잔열에 이렇게, 아니요 그냥 해서 되게 꾸덕하게 먹어요. 거기다 이제 페퍼론치노 좀 넣고 그거에 그래요? 빵. 네. 진짜 건강하겠다. 네, 그냥 그렇게 먹으면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속도 안 더부룩하고. 최근에 그 토마토 계란 볶음을 거의 한 10일 연속으로 먹었어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안 질리더라고요. 뭐 시켜 먹을 때도 꽤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집에서 아침, 점심까지는 거의 그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유학하고 이럴 때는 미역국, 카레, 뭐 감자조림 뭐 이런 거 다 해먹었는데 요리 잘하겠다 그러면. 근데 요리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철칙은
먹는 시간보다 요리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쵸. 요리는 이만큼 걸리는데 먹는 걸 그냥 뭐 뚝딱- 20분이면 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짧게 할 수 있는 거 파스타 아니면 라면 그 정도 수준의 음식 정도만 삭삭삭삭 해서 해먹고 아침에 그렇게 딱 먹고 대신 저녁이나 한 끼 정도는 그냥 거의 맘대로 먹고 오늘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냥 거의 그냥 먹고 오늘은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그냥 먹고 열심히 운동하자 이런 거니까 와 맞다 너 한번 맛있겠다 드세요. 그래도 면 불면 맛이 없어지는데. 일단 비비고 있겠습니다. 네. 와. 갑자기 불현듯 버클리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어요. 한 달 준비해가지고. 천재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어요? 버클리 갔는데 첫 수업에 교수님이 제 노래를 딱 듣더니 너 이거 부정교야. 고치고 오지 않으면 너 노래가 안 늘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만할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다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그러면서 그럼 해도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약간 허락받은 것처럼